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굵직한 사기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 범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저는 허술한 거짓말에 왜 넘어가나, 왜 돈을 주나, 이런 반응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른 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투자 권유가 너무 구체적이고 좀 가망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 보도된 사기 사건, 그리고 제가 다뤄왔던 사기 사건들에서 뽑아낸 공통점을 보고서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기 사건을 보면은 사기꾼은 그 지인들,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원금을 포함해가지고 큰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투자 사기 사건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자기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당신의 투자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 사업이 성공하면은 원금을 포함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은 꼭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 관해서 내가 이제 받는 투자 제안이 정말 진짜 투자 제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 제안인지 사기인지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은행의 심사를 거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이죠. 물론 이제 은행이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이자를 받긴 하는데, 아무리 요즘 대출이자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1금융권 기준으로요, 그 이율이 연 10%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1금융권에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어쨌든 3년 내에 갚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사업이 성공하면은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보통 원금의 2배, 3배로 시작을 합니다. 많게는 10배를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봤고요. 이제 여기서 그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를 훨씬 싸게 막으면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돈을 빌리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제안받는 사업은 은행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현실성이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구나 판단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점이 바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평소에 돈이 많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이제 제안하는 분이 돈이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돈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유형의 투자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SNS를 통해서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걸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보면은 돈도 많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왜 다음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을 안 쓰고 나한테 이자를 주면서까지 나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굳이 불필요한 이자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이상하겠죠. 결국엔 사기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재용 씨나 정용진 씨 같이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투자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사업의 내용을 주변에 있는 제3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그 현실성을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을 보면은 이제 그 사기꾼은 예절학원 사업을 크게 하겠다. 사실 얘기만 들어도 이게 사업이 되나 싶은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사건을 보더라도 추려보자면은 씨감자 재배를 크게 해가지고 정말 씨감자 재배만 전용으로 하는 도시를 세울 수 있다. 또 숙취 해소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연매출 1조 원은 우습게 찍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봤을 때에는 저렇게 성의없게 사기를 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 외부와 연락이 좀 안 되는 환경, 그러니까 예컨대 리조트 같은 걸 빌려가지고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장 투자계획서 작성하다, 안 그러면은 당신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3자와 상담할 기회를 차단하는 식으로 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자 권유를 받고 좀 마음이 혹한다 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정말 지금 당장 고민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쿨하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더 벌고 싶고 욕심이 생길수록 사기꾼들에게 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정말 혹하는 제안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받은 투자 제안이 사기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칠게 말하자면은 개인한테서 받는 투자 제안은 그냥 하지 마시라 라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특한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